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5월달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한 영향으로 하락세에 돌아서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5월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아울러 현재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목표치인 2%의 3배 가까운 수준을 지적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긴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미 시장에는 다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으로 연결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95%까지 오르는 등 미국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요 기술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요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카 항공, AT&T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항공 쪽이 좀 살아나고 있고 이거는 리오프닝랑도 한번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WTI는 103.79달러, 채권은 약세, 달러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3월달 경기 선행은 월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선행은 좋은데 제조업은 조금 주춤했어요. 뭔 소리냐? 혼조다. 좋은 게 있다면 나쁜 것도 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향후 나올 수치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자,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들은 아까 발했던 이 5월달에 50bp 인상에 지지를 하는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정책 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분석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4% 이상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 순간순간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약간 대리전 느낌까지도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미국에서 계속 이 전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추겨 주게 될지 아니면 빨리 끝내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지는 향후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 쪽의 대응이 좀 세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이제 금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앨런 재무의장이 이거는 좀 득보단 해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 대해서는 얘기 또 나오더라도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는 아예 이야기조차 안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끊기면요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유럽은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켓워치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기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주택 판매 거래가 좀 많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엔화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엔에 대해서 이 가격 방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금 이제 엔화가 너무 많이 달러랑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가격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뉴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쉽게 이 흐름 자체를 꺾기는 어렵나 봅니다. 예, 엔화가 계속 치솟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금 악재로 연결이 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 단가 경쟁 부분에서 밀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이 제조업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카이스트 하이브리드 전지 개발, 전기차 충전 속도를 10배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인프라가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표준으로 잡혀있는 현재 현행 배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집밥이라고 얘기하죠. 집밥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충전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전 속도의 발달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감안을 하시면서 과연 이 전고체의 속도전일지 아니면 현행 배터리의 충전 속도 증가와 인프라 확대로 인한 이 표준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될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장주가 바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저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화까지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반도체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소부장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담아볼 만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특히나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쪽에서 계속해서 1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중저가 쪽의 부품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상황에 맞는 전략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린다라는 거. 아, 여기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개별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자리 잡으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일단 골든바이오텍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서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와 있는 뉴스, 뭐 특별할 건 없으니 골든바이오텍의 주가만 좀 보자면요.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살펴보자면 이전에 고점 그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전에 고점을 지지라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는데 힘이 받을 수도 있겠네. 이거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 이게 원래 4월 중순에는 나온다라고 했는데 말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월 초까지만 안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5월 전에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했을 때 지금 한국 BNC의 주가를 조금 보자면 일단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은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의 수급을 분석을 해보자면 야, 나쁘진 않네요. 최근에 많은 매수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씩이나마 발을 담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계속 한 3일, 4일 연결이 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현 부근에서 외국인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던 사모펀드가 어제 잠깐 숨고르기를 했죠. 과연 오늘도 숨고르기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를 또 한 번 쳐줄지 만약에 매도 안 치게 되고 여기서 쇼커버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공매도라고 치셨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둘의 쌍끌이 상승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펀드랑 외국인을 지금 보는 게 수급상의 포인트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일단 지지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자면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특별하게 뭐가 보일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자, 120일 주선이죠. 120주선이 아래 깔려 있어서 요거 지지라인으로 놓고 보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쌍바닥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21선 마저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마 61선 부근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만 하면 여기 뚫었을 때 전 241선까지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때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끝이냐, 여기가 끝이냐, 이거 잘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봐도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일단 11선 돌파하면 더 좋고, 아니라면 조심을 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자, 이 한국 BN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시킨 만큼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애증의 관계, 우리에겐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서 물량 소화할 만한 것들은 좀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 있는 물량들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소화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보다 더 많은 상승, 많은 분들이 맛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